네, YT는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지역을 다녀온 여야 국회의원들 모시고 민심의 흐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모시고 지역 주민들의 추석 민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추석 연휴가 참 길었어요. 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연휴 얼마나 좀 바쁘게 보내셨나요? 제 지역구가 나주 화순입니다. 네. 지역구가 강주광역시의 2.5배 정도 되는 넓은 지역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살아가는 얘기들, 또 힘든 얘기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 곳곳을 누비시면서 이제 그야말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하죠. 이번 추석 사람들 어떤 생각이랄까 이런 민심 내년 지방 선거를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추석 같은 경우 이번에 국민의당의 이제 대변인도 맡고 계신데요. 네. 의원으로서 지역 가서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나요? 사실 이번에 내려가서 들은 얘기들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또 우리 당에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치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국민의당만이 균형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현 그 정치적인 상황 하에서 네. 국민들을 바라보는 균형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의당 하면 이제 지역 기반이 호남이 주된 기반이다 보니까 호남 민심이 어땠을까 참 궁금해요. 네. 네. 호남 분들, 특히 호남 분들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촛불 이후에 새롭게 탄생한 정부가 네. 성공해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호남 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 관계는 계속되는 것이고 네. 서로 협치할 부분은 협치를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의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네.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이 촛불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벌써 이제 150일 정도가 됐습니다. 잘한 것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잘한 점, 아쉬운 점 하나씩만 뽑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씩만 하면 많이 잘한 부분도 뽑아주세요. 잘한 부분도 많고 또 네.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잘하신 부분이라고 하면 국민들 앞에서 기존 정부가 못했던 그런 소통의 모습, 네. 권위를 허물고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네. 정말 잘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네.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준 그 아마추어적인 행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서 네. 어떤 뚜렷한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미국에도 중국에도 네. 끌려다니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상황이고 특히 중국과의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뚜렷한 해결책을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네. 부분이 아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권위를 벗어 던진 모습, 소통하는 모습은 좋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연휴가 끝나면 이런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집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있고 예산안 협의 등 그야말로 중요한 꼭 풀어야 할 현안들이 이제 산적해 있는데요. 이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여당과 아까 말씀하신 그 협치를 위한 중심을 잘 잡고 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 지역민들의 그런 네. 뜻을 받고 오신 이 국민의당 두 당의 대표가 좀 만나서 심탄하게 좀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이 회동에 관심이 많거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두 대표가 추미애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회동을 할 수 있을지. 여야 지도자 간의 만남 자체는 저희도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신뢰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예. 이 부분은 청와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부분이 아직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미애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에
회동을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적 목적이 아닌 만남이라면 네. 우리는 민생 또 경제 문제에 대한 이슈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원칙은 세워져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추 대표에 대한 믿음이 많지 않다.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네. 않았다. 물론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깨기 위해서 또 한번 그 믿음, 신뢰를 한번 쌓기 위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 추미애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의 만남의 문제는 뭐 지도부 간의 논의해야 될 문제이고 네.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뭐 원내대표 간에 또 다른 또 원내수석 간에 그리고 네. 의원들 간에 여러 방면으로 뭐 서로 토론을 하고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보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화 창구는 다각도로 열려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네. 해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2일부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 적폐다, 신적폐다, 뭐 청산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맞불을 놓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당 앞선 여러 가지 뭐 장관 후보자나 우리 대법관 후보자 그 투표 과정에서도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계셨는데 국민의당의 전략 스탠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당은 사실 균형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적폐 논쟁, 네, 이 부분은 사실상 그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오래된 논쟁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과거에 묶어둘 수는 없다. 그래서 미래로 가는 논의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네. 이런 입장이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당연히 전 정권의 잘못된 부분 지적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현 정권에 있어서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또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여러 오류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겁니다. 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폐 청산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하지만 표적 수사에 대한 우려를 또 한편에서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속도를 내면서 결국은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미 뭐 댓글 사건에 관한 혐의점이 드러났고 또 그 기존에 우리가 적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본인이 개입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네.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을 다녀보고 또 민심을 청취해 봤을 때도 네.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우리 송금주 의원께서 문재인 정부 150일인 시점에서 이제 잘한 점, 아쉬운 점 중에 이 외교 안보 문제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 역시 이번 국감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문정인 특보, 대통령 이제 외교안보 특보가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지금 현 주중 대사죠 노영민 주중 대사가 우리 기업의 중국 철수가 사드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굉장한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이 야3당은 특보 해촉, 대사 교체 이런 걸 요구하기도 하셨거든요. 왜 이런 발언들이 계속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외교안보 라인에 있어서 밖으로 나가는 메시지는 일관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각각 개별적으로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고 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말씀하실 사항도 다를 수 있지만 예. 정부에 속해 있는 이상은 동일한 메시지를 통합된 메시지를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야당이 비판을 할 때는 네. 당리당략이나 또는 국론 분열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면서 정부 내부에서 목소리가 다르게 나올 때는 네. 건강한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그 정부를 믿고 또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입장입니다. 일관된 목소리가 중요하다. 토론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정책적인 면에서는 일관된 목소리가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말이죠. 네. 이쪽에서는 이제 주된 목소리는 이건데 일부러 이런 목소리를 흘리면서 저쪽에 어떤 협상과 전략적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네,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네. 나왔다면 저희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런 목소리들의 성과가 네. 결과치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네. 우리 정부의 또 문재인 대통령의 운신폭을 자꾸 줄여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북 문제에 있어서 또 대중국과 관계에 있어서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상력을 줄여놓는 이유가 정부 내부에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 이제 강경화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외교 안보 라인 교체해야 된다. 이 정도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같은 기조가 국감에서도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 저희가 그 영수회담에 제가 수행을 해서 네.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대통령께 안철수 대표가 요청한 사항은 교체라기보다는 그 외교안보 라인에 있어서 경험자들로 해서 보강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국정감사에 있어서도 그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국감에서 한미 FTA를 놓고 이제 또 난타전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네. 있어요. 어쨌든 뭐 사실상 FTA 개정 협상 절차가 시작이 된 것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안철수 대표도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FTA 재협상 문제는 정말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우리가 그 대북 문제, 네. 특히 사드 문제, 한미 FTA 그리고 방위비 협상 그 지금 계속 함께 연결된 문제들인데요. 네. FTA 재협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와 좀 더 적극적인 협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FTA 재협상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계속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네. 또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네.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재협상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을 또 네. 국회를 등에 업고 네. 정부가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과 국회를 등에 업고 가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겠죠. 네. 네. 그렇게 협상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쉽지 네. 않은 문제라서요. 네. 네. 다음은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앞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 보수 통합론 부상하면서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다시 합쳐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과 이 국민의당 통합론도 고개를 스물스물 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아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다당제를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다. 예. 예, 그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서 국민의당의 네. 역할이라는 것에 대한 네.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또 국민들의 뜻을 함께 생각하면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네. 근데 통합론까지 아직 진행되는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만 여러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이건 바른정당이건 그 속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그 적폐청산을 위한 입법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함께 공조하고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당 통합보다는 연대 방식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겁니다. 일단 내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뭐니 해도 서울시장 자리입니다. 뭐
민주당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미 거의 대권 주자급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현 시장의 3선이냐, 뭐 추미애 대표, 박영선 의원, 막강한 후보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이렇게 당원들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가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뭐 호남 중진 중에 몇 분이 그런 출마를 뭐 권유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결정은 안철수 대표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또 반대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뭐 합동참모본부나 용산소방서 이런 거 방문한 것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염두에 두고 하신 행보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아직은 그렇게까지 확대해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그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연휴 기간 동안에 애쓰시는 네. 분들을 찾아뵙는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대 해석보다는 진정성을 봐드려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YTN이 지난 5일부터 4일 동안 여야 4당 의원들 모시고 지역 주민들 추석 민심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국민의당 대변인이시죠. 손금주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